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이번 주간에 있었던 주요 시니어 뉴스 클리핑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고령자 주거 그리고 고독에 대한 정책 동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크게 베를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국유화 투표 문제, 그리고 월급 한 푼도 안 먹어 써서 수도권집 사려면 8년 걸린다는 것, 해외 주택연금이 장기 요양 연계 상품과 논의된다는 것, 또 정보화 교육 이런 것들을 노인이 직접 만드는 고령화 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고령층의 자유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 그리고 영국에서의 고독부를 만드는 선진국, 이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베를린에서 부동산 국유화 투표를 한다라는 다소 급진적인 그런 뉴스인데요. 내용을 보면 거대 부동산 기업이 소유한 주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약 20만 채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투표로 공영주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민 투표로 결정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주택 관리에 대해서도 어떤 직원들과 세입자, 시가 다수결에 따른 민주적 방식을 따른다. 그리고 국유화 대상 기업에는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한다.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투표를 펼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를린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자가주택 비율이 17.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니어들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약 60, 70%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주거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지금처럼 팬데믹 그리고 돈의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부동산 가치, 자산 가치가 급증했을 때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서요. 이랬을 때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월급을 가지고는 집을 구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특히 이제 공공부지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한다라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 경우에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수도권의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래도 8년 정도 걸린다라는 뉴스입니다. PI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소득, 그러니까 총소득 대비 1년간 소득을 다 모았을 때 그거를 분모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구입 가격을 분자로 위로 했을 때 그게 약 8.0배, 즉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연소득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8년이 걸리니까 실제로 저축률이 뭐 10%라고 한다면 곱하기 10배인 80년 정도 걸리는 거고요. 저축률이 20%라고 한다면 줄여서 그래도 40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유 연수도 6.9년에서 7.7년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뉴스입니다. 또한 이제 시니어들 경우에는요,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데 크게 주택에 대한 그 정부 정책 관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 자기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신 저소득자들 그리고 아예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시가로는 한 12억에서 13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서 고소득자들 이분들을 제외하고 중간에 집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집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이제 주택연금을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평균 수령액이 한 108만 원, 그 다음에 연령대는 한 70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주가 그 주식 주택의 가격이 한 3억 원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점점 여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또 새로운 니즈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 고안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SLB 교재에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그 장기 요양과 연계된 상품을 검토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험연구원에서 얘기한 건데요. 이러한 것이 즉 집을 주택연금을 하면서 요양까지 연계를 하는데 가장 큰 생각은 이건 거죠. 만약에 내가 장기 요양 보험을 든다 아파서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역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내가 암이 걸릴 것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경우 이런 것들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들 때는 내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선택 가능성이 줄어든다. 뭐 이런 논리로 주택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결합하고 이런 것들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논의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와 교육 강화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시니어 자문단을 만들어서 약 200여 분 가운데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모여서 얘기를 하고 정책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시니어 자문단이 주신 의견들은 노인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달라. 또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해달라. 목욕장 이용 바우처를 지원해달라. 노인 전용 상담 콜센터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노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현실감 있는 다가오는 정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 관점에서 또는 구 관점에서의 정책이라는 것은 노인 외에도 다른 계층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계층과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 게 있죠. 저도 최근에 이런 이제 구 관련된 뭐 아니면 시 관련된 정책 좌담회 이런 것을 모더레이팅을 하다 보면 어떤 니즈를 느끼냐면 시니어들이 직접 발휘하는 그 현장감 있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당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지지해주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게 뭐 인지상정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의 니즈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특히 계층별로 아니면 연령별로 어떻게 이 다양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으로 들어가더라도 아주 작은 아파트 단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되고 다를 수 있지만 그 세대가 갖는 연령이 갖는 공통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노인 정보와 교육 강화에 대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니어들이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인데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것을 느끼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어린 세대, 그 부모님과 같이 노부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자란 그 공감이 되는 세대들, 손자녀나 자녀, 특히 이제 따님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느끼는 그 어려움을 공감하는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시니어 정책 중에는 노인 정보와 교육을 강화해라. 이것에 대한 주문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S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경제 노령층, 고령층 자유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다. 이 노년 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것이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전지현 서울대학교 연구원은 은퇴 후 자유 시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하루의 시간 구조가 무너져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필수 시간, 의무 시간 이것을 빼고 나면 이제 주로 여가 시간이 되죠. 여가 시간이 8시간인데 이것을 전처럼 TV 보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집에서 방콕 혼자서 외롭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시니어 입장에서는 하루의 삶을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누구와 만남을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시간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고독부 만든 선진국, 팬데믹 상황 고독 대책 마련 노력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크게 이제 두 나라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뭐 우리보다 고령 인구가 늘어서 이런 쪽의 연구가 깊이로는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관심사가 관심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외롭다 당연히 시간이 노인이 돼서 사회관계나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외롭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접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독사인 거죠. 고독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본은 1990년부터 고독사 문제에 주목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2007년 정도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이제 많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뭐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더블 체크하는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웃주민, 복지공무원, 우유신문 배달업체, 가스 검침원 등이 함께
고위험 가구를 살피는 시스템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거 노인을 주로 관리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런 기관들도 아주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가 돼 있지만 시니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관계 단절에 의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이제 팬데믹 하면서 그거 전에 2018년이니까 팬데믹 전이죠. 그 전에 그 체육시민사회부 장관이 고독부 장관, 론리니스 부서라고 합니다. 고독부 장관을 겸직한다라고 하고 보고서를 내는데 2021년 연간 고독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고독부 장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주요 그 큰 방향성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그런 관리 대상자냐 이것을 파악하는 현황 파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고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같이 감쌀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고독의 정도도 측정하는 그런 연구까지 의뢰하는 방향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웰다잉이라는 것들, 특히 이제 사전연명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당신의 죽음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시적절한 그런 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노인이 직접 참여해서 노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집단의 것을 그 조합해야 되지만 그래도 각 세대에서 반대하지 않고 공통점을 찾는 게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대응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본 뉴스 클리핑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